조미향 네가 여길 왜 왔어? 스몰 웨딩이라 손님 초대한 적도 없는데? 차기범을 속이고 결혼식까지 강행하며 한혜라에게 복수를 다짐한 차정원. 그런 차정원을 말리기 위해 조미향은 결혼식장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신부가 사라졌어요. 결혼식 당일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주영채가 차정원을 데리고 사라지기 전 신부 대기실에는 먼저 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이 시작되는 걸 기다리고 있었죠. 정체가 발각될까 스몰 웨딩을 하기로 한 탓에 식장엔 손님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대하지도 않은 결혼식에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죠.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조미향이 들어왔는데요. 아줌마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정원아, 니는 지금 그게 중요하나? 너 아버지한테는 결혼식 안 한다고 하더니 지금 꼴이 이게 뭐고? 제발 생각을 다시 해봐. 네 아버지는 어떡하고. 아줌마만 말 안 하면 아빠는 모르실 거예요. 조미향이 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기가? 아줌마 입구에서 신랑 부모님 보셨어요? 이 결혼식만 끝나면 날 버린 한영순 그 여자가 제 시어머니가 될 거예요. 정원아, 니 다 알고 있었나? 그래도 이건 복수가 아니야. 너 자신을 망치는 거야. 아줌마, 제발 막지 마세요. 그게 네 소원이가?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미향은 정원의 단호한 눈빛을 봤는데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결국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친아빠도 어쩌지 못한 저 고집을 꺾을 방법이 없었는데요. 그래, 아줌마는 네 편이야. 네 아버지는 모르게 노력해볼게. 조미향은 결국 그 말만을 남긴 채 호텔을 떠났습니다. 수십 년간 친딸처럼 키워왔지만 이 결혼식에 조미향의 자리는 없었죠. 조미향, 저 여자가 여길 왜 왔지? 주영채랑 도저히 알만한 사이가 아닌데. 한혜라는 언뜻 조미향을 보았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스몰 웨딩이라 손님을 초대한 적도 없으니 더욱 말이 안 되었죠. 하지만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신랑 어머니로 일가 친척들을 신경 써야 되는 혼주로서 한혜라는 정말 조미향이 맞는지 여기에는 왜 온 건지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결혼식이 끝난 뒤 차정원과 조미향의 연관성을 조사해 볼 생각이었죠. 조미향이 돌아간 뒤 얼마 후 구실장이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입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원은 구실장을 따라갔습니다. 식장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지만 공난숙의 사람이니 한치도 의심할 이유도 없었죠. 구실장은 주영채와 약속된 대로 차정원을 미리 준비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요? 하지만 안에는 주영채가 서 있었고 이내 문이 잠기고 말았죠. 드디어 잡았네, 차정원. 주영채가 정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어. 주영채가 정원의 목을 잡았습니다. 네가 기어코 내 행세를 하며 결혼식장에 기어들어가려고 해? 꿈깨. 이제 다 끝난 거야. 내가 내 이름 내 자리 다 되찾고 말 거라고. 차정원은 주영채에게 잡혀 결혼식장에 되돌아갈 수 없었고 결혼식장에서는 초유의 사태인 신부가 실종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차정원을 주영채에게 데려간 뒤 구실장은 다시 식장으로 달려가 공난숙 옆에 섰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싶었지만 호랑이 같은 공난숙 앞에 섰을 땐 이미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구실장이 평소와 달라 보이는 모습을 캐치한 공난숙은 단번에 구실장을 지목했죠. 신부 어디 있어? 너지. 구실장, 너 나를 몰라. 네가 감히 이런 일을 벌여? 공난숙의 불호령에 주영채를 도와주었던 구실장은 단번에 꼬리를 내리고 말았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영채 아가씨가 병원에서 나와 지금 3층 창고에 있습니다. 공난숙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결혼을 진행시켜야 했습니다. 건양 주식 3%. 그것만이 딸도 가둬놓고 저 불효시 같은 차정원을 자기 친딸인 척 둔갑시켜 이 웃긴 연극을 벌이고 있는 이유였죠.
공난숙은 하이힐을 벗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잠궈놓은 문을 벌컥 열었죠. 뭐 하는 거야? 공난숙이 주영채의 뺨을 때렸는데요. 너 정신 차리고 차정원으로 살기 전까지 나오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어떻게 여길? 구 실장은 주영채의 살벌한 눈초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널 도와줄 사람도 없을 거다. 구 실장이 무슨 꼴이 나는지 지켜봐. 영채 끌고 가. 아니에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 나 차정원으로 살게. 더 이상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게 이골이 났던 주영채는 결국 공난숙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척했죠. 주영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순종적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는 복수심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죠. 공난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차정원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얼굴을 확인한 공난숙의 표정이 신부 얼굴이 이게 뭐니? 빨리 화장 고치고 나와. 공난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신부 대기실로 돌아온 차정원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주영채에게 맞아 부은 뺨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차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화장품을 집어들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두텁게 바르고 컨실러로 멍든 자국을 가리기 시작했는데요. 손끝이 계속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결혼식만큼은 반드시 해내야 했으니까요. 그때 대기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그 문으로 주하늘이 들어왔는데요. 정원 씨 아니 영채야. 괜찮아? 주하늘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거울 속 주하늘을 바라보았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하늘을 마주했죠. 오빠 나 좀 도와줘. 나 꼭 이 결혼식 해야 해.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내 욕심 때문이 아니야. 복수 때문이야. 주하늘은 차정원의 떨리는 손을 봤는데요. 화장을 하는 내내 멈추지 않고 떨리는 그 작은 손을요. 주하늘의 가슴이 먹먹해졌고 차정원에게 다가가 떨리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꼭 잡아주었죠.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내가 지켜줄게. 주하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슬펐습니다. 화장을 마친 차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대기실을 나섰는데요. 드디어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주하늘과 차정원은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고 남들 눈에 주하늘은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을 시집 보내는 멋진 오빠였죠. 책임감 있고 든든한 오빠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는데요. 주하늘은 지금 첫사랑을 친구에게 넘겨주는 중이었거든요. 버질로드를 걸으며 주하늘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는 진세훈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행복에 겨운 신랑의 얼굴이었죠. 차정원과 주하늘이 제단 앞에 도착했는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많이 떨렸나 봅니다. 주하늘이 하객들을 향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진세훈을 바라봤어요. 세훈아 내 동생 잘 부탁해. 주하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걱정 마. 평생 잘 모실게. 진세훈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주하늘은 잡고 있던 차정원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갈 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남들 눈에는 애틋한 온누이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었고 감동적인 장면으로 비춰졌을 뿐입니다. 신부 주영채 씨, 신랑을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례의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 주하늘을 힐끗 봤습니다. 미안함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지만 차정원은 이내 고개를 돌려 진세훈을 바라보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정원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속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미안해, 세훈 씨.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일은 없을 거야. 차정원의 마음속 독백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이 결혼 복수하려고 하는 거야. 서약이 끝나고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의 축하가 식장을 가득 채웠죠. 한혜라가 차정원에게 다가와 꼭 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한혜라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진심 어린 환영이었죠. 그리고 차정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당신은 모르지? 내가 누군지. 차정원은 속으로 외쳤고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한혜라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하나 둘 셋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화목한 가족 사진이 완성됐는데요. 겉으로만 봤을 때는 말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 차정원은 인사드리는 새색시의 모습을 완벽하게 해냈고 사진 속 가족들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는데요. 두고 봐, 한영순. 날 버린 엄마. 당신을 지옥까지 끌어내려 줄 테니까. 차정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증오가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죠. 이미 진태석과 한혜라가 신혼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넓은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차정원과 진세호는 시부모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잘 왔다, 우리 며느리. 이제 우리 가족이다. 진태석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차정원이 공손하게 대답했죠. 한혜라가 차정원을 일으켜 세워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왔어요. 한혜라의 품은 포근했습니다. 옆에 있던 진세미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진세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고 진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영채야. 약속했던 건양 주식 3% 네 앞으로 해주마. 차정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대신 그만큼의 책임도 있어야겠지? 전에 냈던 포트폴리오를 보니 디자인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썩히긴 아깝고 회사 일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진태석의 말에는 며느리를 향한 기대가 담겨 있었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당장 배우고 싶어요. 차정원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회사에 나와보렴. 진태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홀로 방에 남은 차정원은 다시 한번 결혼식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어요. 차정원은 한혜라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한혜라. 차정원은 사진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사진이 구겨질 정도였죠. 나를 버리고 25년 동안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어? 차정원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고 얼음처럼 냉랭한 시선이었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 99.9% 일치. 당신은 내 친엄마 맞아. 차정원의 입술이 떨렸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는데요. 이제 복수할 차례야. 차정원은 사진을 천천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뜨릴 거야. 차정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는데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차정원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차정원은 천천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새색시의 모습을 한 차정원이 비쳐 있었죠. 나는 이제 건양그룹 며느리 주영채야. 차정원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버린 딸을 며느리로 들였다는 걸 알게 되면 당신은 어떤 얼굴을 할까? 차정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빨간 글씨로 모녀관계. 일치 99.9%라고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서류가 차정원과 한혜라가 친모녀라는 확실한 증거였죠.
이건 증거야. 언젠가 필요할 증거. 차정원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자물쇠가 있는 서랍 깊숙이 넣고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열쇠를 목에 걸었어요. 이 비밀만큼은 절대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었는데요. 다음 날부터 차정원은 완벽한 며느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고 시부모님께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죠. 모든 가족이 차정원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정원의 태도는 흠잡을 데가 없었으니까요. 새언니는 재벌집에서 자란 것 같지가 않아. 어떻게 저리 소박하지? 진세미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는데요. 차정원은 악착스레 살아온 만큼 다를 수밖에 없었죠.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세월이 차정원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벌집 딸로 자랐다면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해본 적 없을 텐데. 차정원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식구들의 식사를 정성껏 챙겼습니다. 사근사근하게 비위를 맞추며 진세미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죠. 새언니 들어오면 시집살이 지독하게 해주겠다던 진세미는 이미 차정원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진세훈은 이루 말할 것도 없었는데요. 아내를 바라보는 진세훈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죠. 차정원은 한혜라에게도 딸 같은 며느리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파악하고 적응이 끝난 뒤 드디어 차정원은 건양그룹 본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회사 건물 앞에 선 차정원의 마음은 복잡했는데요. 주영채를 연기하며 얻은 모든 것은 자신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가짜였지만 이곳에 입사하는 것만은 온전히 자신의 실력이라 믿었죠. 영채가 도둑질만 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내가 합격하는 거였어. 차정원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난 내 실력으로 당당히 들어온 거야. 디자이너로서만큼은 내 실력을 보여주고 당당히 인정받을 거야. 차정원은 자신의 디자인만이 유일하게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 믿었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신만의 능력이었습니다. 차정원의 복수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에게 크게 혼쭐이 난 주영채가 아직은 잠자코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신병원으로 다시 끌려갈까봐 두려워하던 주영채는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느 화창한 오후, 며느님 오늘 같이 쇼핑 갈래요? 백화점에서 한혜라가 차정원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쇼핑을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며느님을 보면 자꾸 제 딸이 생각나요. 한혜라가 차정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살아있었으면 며느님 나이쯤 됐을 텐데. 한혜라의 눈에 눈물이 촉촉하게 맺혔고 목소리도 떨렸죠. 하지만 자신의 딸 수아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 함부로 터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과거였으니까요. 차정원은 그 연극에 기꺼이 동참하며 한혜라에게 딸 같은 며느리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는데요. 친딸처럼 한혜라를 위로하고 곁을 지켰죠. 진세미마저도 두 사람의 돈독한 사이를 질투할 정도였습니다. 진태석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높이 평가했죠. 딸 수아의 죽음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차기범과 관련된 과거 일에만 매몰되어 있을 줄 알았던 한혜라가 며느리의 등장으로 다시 웃음을 되찾았죠. 집안이 화목해진 것에 진태석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공난숙 그 여자랑은 닮은 점이 하나도 없군. 진태석이 혼자 중얼거렸는데요. 그렇게 돈만 밝히는 여자 밑에서 저런 딸이 나오다니. 진태석은 며느리 주영채가 사채업자 공난숙과는 전혀 다른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태석 또한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죠. 주영채라고 집에 들인 며느리의 정체가 실은 한혜라가 죽은 줄 알고 있는 친딸 차수아일 줄이야.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이었죠. 모두를 의심 없이 가족으로 며느리 주영채를 받아들였고 주영채를 연기하고 있는 차정원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죠. 한혜라가 보자마자 유리컵까지 떨어뜨리며 크게 동요했던 그 오르골. 차정원은 그 오르골과 고민형을 신혼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일부러 배치해 두었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신혼방 안에서 유난히 낡아 보이는 두 물건은 눈에 띄게 튀었죠. 마치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말이에요. 고민형 하나로도 모자라 이제 오르골까지. 차정원은 한혜라를 서서히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혜라는 철석같이 자신의 친딸 차수아는 죽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묘지에 다녀온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한혜라의 모습에 차정원은 계속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증오였죠. 심지어 진태석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신혼처럼 한혜라와 깨를 볶으며 부인을 극진히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혜라는 남편의 변함없는 사랑까지 받으며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여자로만 보였죠. 누가 봐도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차정원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죠. 한영순, 당신이 딸을 버리고 얻은 남편, 그리고 그 명예와 재산. 차정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다 빼앗아 줄게. 나는 살인마의 딸로 25년이나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어. 어린 딸을 지켜줬어야 할 보호자도 없이. 난 그렇게 그 비난을 다 견디며 살았어. 차가운 세상 속에서 홀로 버텨야 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만 날 버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거야. 3일만 자면 돌아온다는 그런 거짓말로 딸을 버려놓고 당신은 이렇게 꿈에 그린 듯 화목하게 살게 둘 것 같아? 차정원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남은 당신 삶의 모든 순간은 지옥이어야지. 자식까지 버린 여자가 행복하면 안 되는 거잖아. 차정원에게는 특별히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말이었죠. 세상을 속여 주영 채로 둔갑해 결혼까지 성공시켰는데 이제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차정원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아끼는 남편도, 그리고 자식도 모두 당신을 버리게 될 거야. 차정원이 선택한 복수 방법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교묘한 이간질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금이 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가족 전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차정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혜라 또한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을 하나둘씩 눈치채기 시작할 텐데요. 차정원이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주영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동안 거짓으로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허점들이 한 개, 두 개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차정원에게 조미향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부터 시작이었는데요. 결혼식장에서뿐만 아니라 왜 뒤에서 몰래 만나는 건지 사람을 붙여 미행까지 시킨 한혜라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마리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죠. 차정원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에 가까워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질 텐데요. 차정원이 거짓말로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체를 들키는 것이 더 빠를지. 과연 이 위험한 게임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차정원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 모녀의 엇갈린 운명이 어떻게 될지 기대해보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